시어머니와 저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결혼 전 처음 인사를 하러 간 저에게 시어머니는 모진 말을 했었습니다. 시댁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저를 보던 시어머니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못마땅해 하다 못해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았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내뱉은 첫 마디가 얼굴이 못나도 저리 못날 수가 있어? 우리 아들 옆에 있으니 더 못나 보이네 그려? 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얼굴이 많이 못났어요. 그에 비해 남편은 얼굴이 정말 잘생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었고 남편을 한참을 쫓아다녔어요. 처음에는 못생긴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던 남편은 저의 정성에 감동을 한 것인지 저의 마음을 받아주었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사귀는 내내 저의 간절함과는 다르게 늘 거리를 두곤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일지라도 그저 좋기만 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할까요? 사람 눈에 콩깍지가 쓰이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멍청해질 수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첫 만남에서 저를 아주 못마땅해 했고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남편은 에이,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람 얼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우리 윤지가 얼마나 착한지 모르지? 엄마 나중에 감사하게 될걸? 윤지 같은 며느리 들어온 것을 이라고 제 편이 되어서 말을 해주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죽일 듯한 눈빛으로 째려보았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안절부절한 채 서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한마디를 툭 하고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요. 애가 너무 착해 빠져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요. 라고 말을 하며 다시 한번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았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귀에 눌려서 더욱 주눅이 든 채 겁에 질려서 서 있었는데 남편이 그런 저의 손을 잡고는 자, 들어가자. 우리 엄마가 말만 저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첫 인사를 하러 간다고 남편이 미리 말을 해놓았다고 했었는데 준비를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많이 서운하긴 했지만 저는 이 사람과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다 괜찮다고 그렇게 굳은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커피와 과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 시어머니를 도와드리고자 주방으로 들어간 저에게 그냥 앉아있거라. 나는 내 살림 누가 만지는 거 싫어한다. 라며 역시나 차갑게 말을 했어요. 어찌나 단호하고 차갑게 말을 하는지 그런 시어머니에게 감히 어떠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거실로 나온 저는 기가 죽을 대로 죽은 채로 소파에 앉지도 못한 채 서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커피와 과일을 가지고 나왔고 저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라서 앉았는데요. 내가 지금 반대를 해봐야 어차피 결혼할 것이고 그래서 언제 결혼하겠다는 거냐? 라고 시어머니가 물었고 남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어? 윤지도 빨리 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커피만 들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나이도 어린데 너는 무슨 결혼을 그리 빨리 하려고 하는 거냐? 몇 해 더 만나보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빨리 결혼해서 자리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런 저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얼굴에서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근심 같은 것을 본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그래, 부모님께 말씀은 드렸고? 라고 다시 물었고 네, 저희 부모님은 성진씨 마음에 들어 하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저의 말에 시어머니는 바로 이상한 말을 했는데요. 그래? 너희 부모님이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라고 말을 하며 시어머니는 저의 눈을 피했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깜짝 놀라서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엄마 아들한테. 에이, 우리 엄마 또 괜히 심술 부린다. 라며 말을 했고, 얼굴만 멀쩡하면 뭐하누? 내실이 튼튼해야지.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른 채 커피만 마시고 있었는데, 사람은 내실이 튼튼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사람 구실하는 거지. 라며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다시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시어머니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셋이서 거실에서 차를 마셨지만 말소리보다는 침묵의 시간이 더 길었고, 조금 있다 남편이 엄마, 우리 결혼하면 여기 들어와서 살 거야 라고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시어머니는 여기를 왜 들어와? 니들끼리 살거라. 나는 불편해서 싫다. 라며 딱 잘라서 말을 했지만 남편은 아니야. 우리 여기 들어와서 살기로 이미 약속했어. 윤지랑 결혼하는 조건이기도 했고 라며 말을 했어요. 그랬어요. 남편은 사귀기 전에 저에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봤고, 저는 남편하고 결혼만 할 수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저는 당신하고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했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감동을 받은 듯 했어요. 그렇게 우리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남편은 사귀면서도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것에 대해 변함이 없는지에 대해 자주 물어봤고, 저는 물론 변함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 니들이 여기를 왜 들어와서 산다는 것이냐? 나는 혼자 여기 있는 것이 편하니 여기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거라. 라고 화까지 내면서 말을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남편은 나는 무조건 여기 들어와서 살 거야. 내가 아니면 누나가 들어와서 살 거 아니야. 나는 그 꼴 못 보니까 내가 여기 들어와서 살 거야. 라며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과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자식들이라고 있는 것들이 지들 욕심 챙길 생각만 가득하니 참 세상 허무하구나 라고 시어머니가 말을 하며 한숨을 쉬었고, 남편은 아들이 엄마 모시는 게 당연한 거지. 엄마 고집 좀 부리지 마 라며 말을 하고는 답답했던지 담배를 피우겠다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지 애비 닮아서 담배를 저리 피워대는구만. 내가 아주 그놈의 술이랑 담배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구만. 이라고 나가는 남편의 뒤통수에 대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저만 거실에 덩그러니 남게 되었는데, 저는 그저 그 상황이 그렇게 불편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동안 침묵이 가득했던 거실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는데, 너는 이 결혼을 꼭 해야겠니? 너처럼 멀쩡한 애가 왜 이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저는 그냥 성진 씨가 좋아요. 저 결혼하면 어머님께도 잘할게요. 라며 약간은 울먹인 채로 말을 했어요.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인데 남자를 잘 만나야 하는 것인데 라며 시어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말을 했고, 그때 막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말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얼마 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후 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러한 말을 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을 보며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정말이지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선 여자 관계가 정말 복잡했습니다. 결혼하고 바람도 수시로 피어댔고 하루가 멀다 하고 외박을 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기다리며 꼬박 밤을 새우기도 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그딴 놈 때문에 왜 밤을 새우고 지랄이냐? 그냥 잠이나 자거라. 내가 이 꼴 저 꼴 안 보려고 따로 살려고 했는데 아주 지긋지긋하구나 라고 잔소리를 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의 콩깍지는 벗겨지지 않아서 저는 남편을 많이 사랑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결혼은 저랑 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자부심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외박을 하거나 그런 날이면 집에 돌아와서는
저에게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었어요. 세상 그렇게 다정한 남편이 없었으니까요. 결혼을 한 뒤 같이 살게 된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모진 말들을 한 사람 같지 않게 이것저것 잘 챙겨주려고 했어요. 물론 말투가 딱히 살갑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냥 시어머니 행동에서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마트에 다녀오시면 이거 하나 사왔다. 전에 보니까 네가 잘 먹더구나. 무슨 케이크가 이렇게 비싼 거냐? 라고 말을 하며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다 주셨어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는 딸기가 먹고 싶어서 남편에게 딸기를 사오라고 전화를 했는데 저녁에 남편이 그냥 빈손으로 들어오자 네 마누라가 딸기 사오라고 전화까지 하던데 그냥 들어오냐? 하는 짓이 지 애비를 그대로 빼다 박았구만. 네 마누라 뱃속에 네 자식이 먹고 싶다는데 그 딸기 하나를 못 사다 줘? 라며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시고는 급하게 나가셔서는 그 밤중에 딸기를 사다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묵묵히 저를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가 싫지 않았기에 시어머니를 믿고 의지를 했고요. 가끔 제가 못마땅해서 툴툴거리시긴 했지만 뒤끝이 있는 분이 아니었기에 그냥 그때뿐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누나가 한 분 있었는데 누나가 질투도 많았고 저에게 못된 행동도 많이 했어요. 아이를 낳고 병원에 누워있던 저에게 어머, 아들이라 다행이다. 딸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애 인물이 어쩜 이렇게 엄마를 쏙 빼닮았냐? 라며 막말을 했고 저는 그런 시누이의 말에 서운한 감정이 들었지만 별로 내색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엄마, 얘 유전자 검사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애가 성진이를 하나도 안 닮았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아? 라며 진지하게 다시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시누이의 모습에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이제 갓 세상에 나온 첫 조카에게 할 말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울고 있던 저에게 시누이는 아니 왜 울고 그래? 솔직히 이렇게 아빠를 안 닮은 게 이상하잖아 라고 저에게 다시 말을 했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그놈의 주둥아리를 나불거려? 새아가가 문제가 아니라 네 핏줄이 문제지. 딴짓거리는 네 동생이 하고 다니는데 어디서 새아가한테 함부로 말을 하고 지랄이냐 지랄이. 애비나 아들이나 핏줄은 못 속인다 못 속여 라며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는데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뭐라고 해. 성진이가 그런 것을 이라며 시어머니에게 대들었고 시어머니는 당장 가거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라며 시누이를 내쫓아버렸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겉은 쌀쌀 맞은 듯 했지만 저를 살뜰히 챙겨주었어요. 남편이 속을 많이 썩혔지만 사실 시어머니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어머니에게 얹혀 산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의 기침이 잦아지게 되었는데 평소에도 시어머니는 기침을 많이 하고는 했었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저는 놀라서 어머니, 병원 좀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기침 소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괜찮다. 내 몸은 내가 잘 안다. 라며 저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기침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정말이지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어요. 어느새 시어머니를 저희 부모님 다음으로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었거든요. 어머니 도저히 안 되겠어요. 빨리 병원 가봐요. 지금 며칠째 기침을 그렇게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라고 제가 다시 말을 했어요. 괜찮대도 이 앞 약국에서 감기약 사왔으니까 그거 먹으면 돼.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도대체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시는 거예요? 어머니 잘못되시면 저 혼자 애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요? 제발 좀 말 좀 들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고 평소에 조용하던 제가 소리까지 지르자 시어머니도 놀란 모양인지 거참 별일 아니라는데?
라며 한풀 꺾인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 손에 이끌려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검사를 하던 의사가 갑자기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 받아보세요. 아무래도 폐암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의사는 암이라는 말을 정말 담담하고 솔직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의사에게 네? 암이요? 암 같다니요? 말을 똑바로 해주셔야죠. 라고 제 목소리가 커졌고 의사는 그런 저에게 또다시 담담한 목소리로 그러니까 큰 병원에 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선 큰 병원에 가보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보호자라는 사람이 그러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달래며 아가, 나는 괜찮다. 아직 확실하지도 않다는데 그만 울거라. 라고 말을 했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는 어머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요. 라며 급히 병원을 나왔어요. 그리고는 택시를 잡아타고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우리 지금 대학병원 가는 중인데 당신이 와주면 안 될까? 라고 물었어요. 왜? 대학병원은 왜 가는데? 라고 남편이 저에게 다시 물었고 어머니 다시 검사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라며 저는 울먹이며 말을 했는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야, 너 바보냐? 대학병원은 지금 가도 진료도 못 받아. 예약하고 가야지. 어떻게 아는 게 아무것도 없냐? 우선 병원 예약부터 해. 그리고 나 지금 바쁘니까 이따 이야기해. 라고 말을 하며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여보, 어머니 지금 많이 아프신 것 같아. 의사가 암일지도 모른다고 했단 말이야. 라며 울먹이며 말을 했어요.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 별것도 아닌데 호들갑이냐? 나 바쁘니까 누나한테 전화해봐. 라고 말하며 남편이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그런 남편의 행동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리고 저는 우선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놓고는 시누이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올케, 나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통화 오래 못해. 내가 이따가 들를게. 라며 시누이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 집안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엄마가 아프다는데도 별 관심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통화 후 집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힘이 들었던지 소파에 누워있다가 일어나서는 그러게 뭐하러 전화를 해? 아마도 내가 죽었다고 해야 얼굴 들이밀 애들이다. 내 재산은 받아야 하니까? 라며 말을 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형님은 지금 전화 연결이 안 돼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전화해 볼게요. 라며 애써 웃으며 말을 했는데 괜찮다. 원래 그런 인간들인 줄 알고 있었다. 라며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말을 했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가여워 보였어요. 어머니 괜찮을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 어머니 없이 못 사는데 절대 아프시면 안 돼요. 라며 눈물을 흘리며 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그런 저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내가 너 결혼한다고 왔을 때 진짜 네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너같이 착한 애가 이 집 와서 고생할 생각에 반대한 것인데 네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는 이 애미 말을 듣지도 않더구나. 라며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애미야, 혹시 내가 잘못되면 말이다. 너는 이 집 떠나거라. 라며 시어머니가 말을 했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성진이 내 아들이지만 사람 되기는 글러먹었고 아마도 평생을 네 속을 썩일 것이다. 어쩌면 지 애비랑 하는 짓이 저리도 똑같은 것인지 내가 저리 안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구나. 물려받은 그 피 때문인지 결국 사는 것이 지 애비랑 아주 똑같구나. 술버릇이나 담배 피워대는 꼬라지나 여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나 아주 그대로 빼다 박았구나 박았어. 라며 말을 하다 숨이 찬 모양으로 심한 기침을 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혹시 들었니? 내가 재산이 많다는 말이다. 라며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재산이요? 아니요. 애아빠가 그런 소리는 안 했는데요.
라는 저의 말에 시어머니는 내가 재산이 꽤 많다.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상속이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는 애비가 여기 들어와서 살겠다고 한 것이야. 지 누나랑 살게 되면 내 재산 다 누나가 가지고 갈까봐 라며 말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말을 잘 들을 만한 사람을 찾았던 것이라는 것을요. 오로지 시어머니의 재산이 탐이 나서 사랑하지도 않는 저와 결혼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결혼을 한 남편은 수시로 바람을 피워댔던 것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바보 같다고 하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이를 낳고부터 남편은 저를 아예 무시하고 바람을 피워댔어요. 여자들한테 수시로 전화도 왔었고 나중에는 제 앞에서 당당히 전화를 받기도 했었고요. 시어머니 말대로 표현한다면 남편은 한마디로 개차반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참 너도 미련하다. 저런 놈하고 이혼 안 하고 사는 것 보면 이라며 말을 하곤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라고 그게 쉬웠을까요? 사실 저도 이미 남편한테 질릴 대로 질렸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런 시어머니에게 의지를 하면서 버텨냈던 것이었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니 저는 희망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때쯤 이미 남편한테 정이란 정은 다 떨어졌고 남편과 저는 거의 남남처럼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는 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해도 이미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로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체념을 한 상태였고 네 시아버지가 방에서 그렇게 담배를 피워대더니 결국 나까지 죽게 하는구나. 이놈의 인간이 평생을 내 발목을 잡는구나 라며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는데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는 너 앞으로 마음 독하게 먹어야 한다. 알겠냐? 라며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정신줄을 놓고 있던 저에게 한마디를 더 했는데 앞으로 내가 죽기 전에 처리할 일이 아주 많다. 너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정신 똑바로 챙겨 이겨사 라며 제 등짝을 손바닥으로 내리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로 시어머니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시어머니는 우선 남편을 불러서 저와 이혼을 하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나 죽으면 재산 분할에 문제가 있으니 우선 네 처와 이혼해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렇게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재산에 정신이 나간 남편은 앞뒤 가리지도 않고 이혼을 요구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이혼하고 나면 어머니 병간호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제가 어머니를 제일 잘 아는데 어머니 힘들어서 안 돼요 라고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너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했어 안 했어 이거사 라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소리에 깜짝 놀라서 어머니 그렇게 소리 지르시면 안 돼요 라며 울상을 지었는데 이거사 남편이랑 이혼하는 마당에 시어머니 병간호는 왜 생각하고 있어? 내가 너 두고 어떻게 눈을 감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니 이 엄마가 눈이나 제대로 감아지겠니? 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도대체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어머니 이렇게 아프신데 이혼을 어떻게 해요? 저 그렇게는 못해요. 나중에 할게요. 저도 그 사람한테 정 떨어질 대로 다 떨어져서 어머니 안 계시면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아요 라고 말을 했는데 너 내 말 똑바로 들어. 너는 지금 무조건 이혼을 해야 해.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그러니 당장 이혼 진행하거라.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이다 라며 간절하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부탁에 결국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고 남편은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도 포기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도 저에게 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시어머니의 생각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를 만나는 것도 꺼려 했는데요. 저는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고
여러 날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가, 내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을 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이다. 라며 숨이 많이 찬 것인지 한참이 지난 후에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앞으로 너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아마 참기 힘들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다 견뎌내야 한다. 나하고 약속하거라. 다 견뎌내겠다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라며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이제 말하는 것조차 많이 힘겨워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갈게요. 저 지금 바로 갈게요. 라며 제가 훌쩍이며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안 돼. 절대 오면 안 된다. 너는 약속이나 하거라. 라며 저에게 다짐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네 어머니, 저 잘 견뎌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울먹이며 말을 했어요.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는 앞으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알겠니? 죽으면 돈도 다 필요 없는 것이야.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갖고 싶은 것도 있으면 다 사고 있는 돈 다 쓰고 나중에 하늘에서 보자꾸나 라며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시어머니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많이 힘이 든 것인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병원으로 시어머니를 보러 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을 갔지만 다들 저를 보며 수군거려서 오래 있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났는데요. 저는 지금도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도 안 되고 정말 힘든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시어머니가 재산 거의 전부를 저에게 남겼다는 변호사의 전화를 받고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건강이 악화되기 전 이미 유명 로펌에 찾아가서 재산 관련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시어머니의 재산 대부분을 저에게 남기기로 했다고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공증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위해 변호사 또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고 정말 많은 준비를 했더라고요. 물론 그런 시어머니의 유언에 남편과 시누이는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 둘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유산 반환인가 뭔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는데 이 역시 변호사가 그 둘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앞으로 모든 것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모든 협박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법정에서 분리하도록 하겠다고 상대편 변호사에게 통보를 해놓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고 마음이 약한 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이었겠죠. 저는 지금 그 둘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말 많이 힘이 들지만 저는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꼭 지켜낼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아가, 네가 내 진짜 자식이었다.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자식들보다 나는 너에게 더 의지를 했단다. 너는 네 자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거라. 그리고 우리 손주 잘 부탁하마. 내가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너에게 너무나 큰 짐을 주고 가는 것 같아. 이 애미는 그저 미안하고 또 미안하구나. 라는 말들이 구구절절 적혀 있었거든요. 사실 하루하루 굉장히 힘든 날들입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말처럼 이겨낼 것입니다.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에게 시어머니의 재산을 줄 수는 없잖아요. 소송을 하면서 시어머니가 어찌하여 자식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갈 정도입니다. 정말 진흙탕 싸움도 이런 싸움이 없네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 말처럼 강해지렵니다. 반드시 이겨내서 제 아이와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다 보니 시어머니 생각이 간절히 나서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만두와 전 맛있게 만들어서 시어머니 납골당에 한번 다녀와야겠네요. 돈에 눈이 먼 자식들은 찾아가지도 않을 것이니까요.